네, 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반복문 중에서 마지막 종류인 두알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반복문 세 종류와 그 전에 이제 판단문, if, else 이 세 가지랑 스위치 케이스문,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수행해야 할 연산을 n번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했고요. 종류로는 for문, while문, dowhile문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or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보통 for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두와일이 더 편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때가 아니라면 for나 while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형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for문이라고 하는 문장은 네 가지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1번 초기식이 필요했고요. 초기식이라고 하는 거는 for문에 처음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수행되고 한 번만 수행될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 초기식에는 이 for문의 기준이 되는 변수, 우리가 보통 i나 j, k 이러한 변수들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식이 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2번으로 가죠. 2번에는 조건식이에요.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복문, 이 세 가지 반복문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으로 이 반복문을 수행할 것이냐, 연산을 계속해서 수행할 거냐, 아니면 멈추고 문장을 종료시킬 거냐를 판단하기 위한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 연산자 등등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얘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4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번 연산식 밑으로 내려왔죠. 이제 수행해야 할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for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후처리식으로 가죠. 후처리식에서는 변수,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처리식하고 우리는 다시 조건식으로 가죠. 2번 조건식에서 참이라면 다시 2, 3, 4, 2, 3, 4가 반복이 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2번에 왔을 때 조건식이 거짓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for문을 건너뛰어서 다음에 있는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2, 3, 4 얘가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2번에서 거짓이라면 빠져나오는 형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while문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생겼죠. 그래서 조건식이랑 연산식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화나 후처리 등을 이 코드 안에서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건이 되는 변수가 초기화가 돼 있지 않다면 while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i값, j값, k값 등을 먼저 초기화를 시켜놓고 while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1번 조건식에 와서 얘가 참인 경우에만 2번 연산식이 수행되고요. 계속 반복하다가 후처리식이 이 연산식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수행하다가 1번 조건식이 거짓이 됐다라고 하면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dowhile도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지만 특이사항은 연산식이 조건식보다 먼저 수행이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dowhile이 while문보다 한 바퀴 더 돌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특이점은 while 뒤에 꼭 세미콜론이 붙어야 된다. 얘는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을 하는데 for나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 대괄호가 하나의 문장이다라는 그 역할을 해주지만 doWhile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while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이게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를 꼭 알려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for, while, doWhile 세 가지 반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반복문에서 같이 설명을 드렸던 게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죠. 사실 제가 지난 그 스위치 케이스를 설명할 때 스위치 케이스가 분기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잘못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분기문이라고 하는 게 건너뛰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이 분기문에 해당을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바로 이 문장을 종료시키고 그 다음으로 건너뛰거나 컨티뉴도 아래 연산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바로 조건식으로 또는 for에서는 후처리식으로 건너뛰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이나 컨티뉴문이 분기문의 역할을 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은 아마 if나 else if와 비슷한 판단문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서라도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반복문과 분기문, 브레이크문, 컨티뉴문까지 작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반복문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무한 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거는 루프가 어떠한 이런 반복되는 그 영역이라고 한다면 무한 루프는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n회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 n회에 대한 기준을 주지 않고 이 for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while도 마찬가지고 do while도 마찬가지죠. 얘가 무한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빠져나올 조건식이 항상 참이거나 조건식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무한 루프의 형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for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for문 다음에 나오는 괄호 안에 이 세 가지 식을 적고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식을 모두 적지 않고 세미콜론만 2개 딱 하고 printf 무한 루프 이렇게 적고 얘를 빌드하면 얘가 종료되는 그 조건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없네 그냥 계속 참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도는 거죠. 혹은 이 조건식 조건에 항상 참일 수밖에 없는 i를 넣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 1은 항상 true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의 for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비워놓고 세미콜론만 2개 써놓고 돌리긴 하지만 만약에 while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1을 넣어놓고 뒤에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1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어떻게 후처리식을 어떻게 하든 조건식이 1이니까 계속 돌겠죠. do while도 마찬가지죠. do while도 이렇게 적고 while 뒤에 1 이렇게 적으면 얘는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빌드를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겁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쵸? 무한 루프라고 하는 글자가 끊임없이 계속 찍히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for문 같은 지금 for문에 갇힌 거죠. 빠져나올 조건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printf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한 루프는 개발자가 의도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코드를 잘못 짜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예제를 설명드리면서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int i를 선언하고요. i는 1에서 10까지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i를 출력을 하는데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죠. 후처리식을 안 한 거예요. 후처리식 처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출력하면 i는 무한히 1만 찍히겠죠. 0이 찍히네요.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뒤에 i를 안 적었으니까 얘는
빌드하면 무한히 1만 찍히겠죠. 왜? i 값은 기준이 되는 i 값은 10보다 커져야지 얘가 탈출할 수 있는데 i 값이 1에서 변화를 시키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영원히 1인 상태로 남아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실수는 특히 while문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while문 같은 for문 같은 경우에는 그 후처리식을 적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printf 뭐 %d 해서 i를 찍는다고 했을 때 얘가 i는 10보다 작을 때 얘를 출력해라 하고 우리가 후처리식을 깜빡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제가 0으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0이 계속해서 찍히는 게 보이시죠? while이나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식 이에 한번 수행하고 이 기준이 되는 변수값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그에 대한 처리도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깜빡했을 때 의도치 않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개발자가 의도했던 무한 루프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렉 걸리거나 아예 다운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 잘못 짜져서 이 무한 루프에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무한 루프에 여기서 빠져가지고 그 다음 코드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겠죠. 프로그램이 우리에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CPU가 계속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의미 없는 작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한 루프의 존재를 아시고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지만 혹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다가 문제가 생겼다, 어디에 갇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혹시 그 조건에 부합하는 변수를 이렇게 처리를 잘못해줘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게 아닌지 한번 고민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한 루프를 마지막으로 반복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반복문이든 판단문이든 어떠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그러한 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조건식을 사용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비교 연산자들을 가지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같다, 다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이러한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그 판단식, 조건식을 구성을 했었는데 비교 연산자 말고도 이와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아이예요. 얘는 물음표,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얘는 조건 연산자라고 하던가요? 조건 연산자. 얘도 연산자예요. 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if, else를 합친 거예요. if랑 else를 한 문장으로 합친 아이예요. 그래서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조건식, 물음표, 참인 경우, 콜론, 거짓인 경우, 세미콜론. 그래서 이 조건식, 이 물음표 앞에는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할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참인이 물어보죠. 물음표로. 참인이 물어봐서 참인 경우에는 이걸 해. 거짓인 경우에는 뒤에 걸, 콜론 뒤에 있는 거를 해. 이렇게 적는데요. 사실 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래서 int a 값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a가 5보다 작니? 물어보는 거죠. 5보다 작다면 printf a는 5보다 작아를 출력하고
아니면 printf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출력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빌드를 해봅시다.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10이었기 때문에 5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얘를 뛰어넘고 콜론 뒤로 바로 가서 얘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if else로 풀었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if a가 5보다 작다면 printf a는 5보다 작다. else printf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겠죠. 이 두 줄이 이렇게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한 줄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씩이 똑같이 표현이 된지 한번 돌려봅시다. 그렇죠. 위에 있는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라고도 하거든요. 네, 사막 연산자를 통해서 출력이 된 거고, 아래에 있는 줄은 네, if else 문을 통해서 출력이 된 줄이죠. 그래서 사실 얘도 더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면 printf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넣을 수 있을래나? 한번 해볼까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a는 5보다 작다. 아이고. n 그 다음에 콜론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뒤에도 출력이 되죠. 얘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연산자예요.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뭐 이런 게 있다고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얘도 문장에 속해 들어갈 수 있는 더하기 빼기 그런 것과 비슷한 연산자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printf라고 하는 함수 안에 속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printf 함수를 실행시키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안에 상황 연산자가 있는 거죠. 상황 연산자가 그래서 printf에서 뭘 출력해야 되는지 컴퓨터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 출력하기 전에 일단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판단을 했어요. 얘는 거짓이죠. 그러면 printf로 보낼 거는 얘는 전혀 상관없는 애고 이 뒤에 있는 이 문장만 printf 함수로 보내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사막 연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고 좀 익숙하지 않은 형태라서 사용하시 불편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 거는 얘는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에 속해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문장이 다른 문장으로 속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printf 함수 같이 원래는 이게 하나의 함수 호출 그 식임에도 불구하고 printf의 그 파라미터로 하나로 판단문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산자라서 이러한 형태가 가능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짜는데요. 펑션 보이드가면 안 되죠. 리턴 값이 int로 보내야 돼요. int 타입의 리턴 값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return int i는 10 똑같이 만약에 i가 5보다
작니? 물어봐서 크면 I 값을 리턴하고 아니면 10을 리턴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리턴문도 하나의 분기문이거든요.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호출한 곳으로 바로 건너 뛰어가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리턴도 분기문 중에 하나인데, 갖고 갈 때 int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 들고 리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컴퓨터는 그런데 봤더니 리턴 뒤에를 봤더니 사망연산자가 있는 거예요. 사망연산자 봤더니 판단을 해야겠죠. i가 5보다 작니? i 값은 10이죠. 그게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할 때 이 i 값은 전혀 보지 않고 거짓인 10만 들고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5보다 크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참이기 때문에 그때 i 값, 여기서는 10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항연산자 또는 조건연산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산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장에 속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건연산자, 삼항연산자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바로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and, or, not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and는 end예요. or는 백스페이스 2개예요. 그 다음에 not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 느낌표입니다. 그래서 and, or, not. not은 알겠죠. 뭐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는 거짓이고요. 거짓이 아니다는 참이 되겠죠. 그러면 and와 or가 무슨 뜻이냐? 얘네들은 not은 뒤에 변수 또는 상수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not a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and와 or는 양쪽 양변이 모두 필요합니다. a, and, b 혹은 a, o와 b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A와 B는 변수 또는 상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식이 되겠죠. 왜냐면 그 and와 or의 의미 때문인데요. and는 교집합의 의미예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집합 A와 집합 B에 모두 속한 집합이 교집합이죠. 이 교집합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A and B라고 했을 때 and 연산자예요. 얘도 A가 참, B도 참일 때 and 연산자는 참입니다. 둘 모두가 참이어야지, 교집합이어야지, 참으로 교집합이 되어야지 and 연산자는 참이 됩니다. 반대로 or 연산자는요,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면 or 연산자도 참입니다. 얘는 A가 참이면서 B도 참일 때 and는 참이라는 거죠.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int A와 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A 값에는 5를 넣고요. B 값에는 10을 넣을게요. 그래서 if 조건식을 쓰는 거죠. printf true. and 연산자의 예제를 봐볼게요. and는 왼쪽도 참, 오른쪽도 참일 때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는 A, 오른쪽에는 B를 넣었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변수에 어떠한 값이 들어있다, 메모리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참이라고 했죠. 그러면 A and B 라고 했을 때 A 값도 값이 있고 B 값도 값이 있죠. 즉 A도 참이고 B도 참이죠. 그러면
A and B라고 하는 하나의 연산식도 역시 참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true가 프린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에를 지워볼게요. 프린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true가 출력이 됐습니다. A 값도 값이 있고 B 값도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B 값을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A에는 값이 있지만 B는 거짓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그러면 else로 printf false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얘는 얘는 false가 출력이 되는 거죠. 왜? A는 참이지만 B는 거짓이기 때문에 and 연산자 자체는 이 if 괄호 안에 있는 연산자 자체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값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식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봅시다. and A가 1보다 큽니다. 그리고 B가 5보다 커요. 얘네들도 하나의 식이죠. 비교식이죠. 그러면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이어야지 and 연산자가 참이 된다고 했어요. A는 5가 B는 다시 10으로 바꾸겠습니다. A가 5, B가 10인 경우에 왼쪽은 참인가요? 참이죠. 오른쪽도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printf를 출력해 봤을 때 true가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 B 값을 0으로 바꿨다 하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오른쪽 식은 비교식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왜? 0은 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양쪽 하나라도 거짓인 경우에는 and 연산자는 false를 출력하게 됩니다. 양쪽 다 거짓이라면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러면 5어 연산자를 한번 봐볼게요. 5어는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인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참을 리턴을 합니다. 5어는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원래 and에서는 A가 5고 B가 0일 때는 얘가 false였죠. 왜? B라고 하는 값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5어 연산자로 바꿔보니까 첫 번째 줄이 true가 출력이 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A랑 B랑 봤을 때 얘가 참이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얘는 참으로 리턴을 한다고 했어요. 5어 연산자는 그래서 참을 리턴해서 true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식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얘를 A는 0, B는 0 둘 다 거짓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첫 번째 줄 false가 출력이 되죠. A도 거짓, B도 거짓 양쪽 다 거짓이기 때문에 5어 연산자는 거짓을 출력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도 마찬가지죠. A는 지금 0과 0인 상태에서 A가 1보다 크니 거짓이죠. B가 5보다 크니 거짓이죠. 양쪽 다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봤을 때 false를 리턴하게 되는 거,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만들어 봤을 때 A를 다시 5의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봤을 때 식을 봤을 때 A는 1보다 크니 물어봤을 때 참이죠. 그러면 뒤에 볼 것도 없이 얘는 5어 연산자이기 때문에 참이겠죠. 그래서 true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short circuit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and 연산자랑 5어 연산자 이 두 가지를 구성을 할 때 short circuit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이어야지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랑
B를 엔드 했을 때 A를 딱 먼저 당연히 A를 먼저 받겠죠. A가 거짓인 경우는 B를 볼 필요도 없이 엔드 연산자는 무조건 거짓이죠. 왜? 둘 다 참이어야지 엔드가 참인데 일단 A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이 거짓인 거잖아요. 무조건 거짓이에요. 반대로 A랑 B를 오어 연산자 했습니다. 오어 연산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A가 참인 경우는 무조건 참이죠.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되는데 앞에 있는 게 벌써 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B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참인 거죠. 그래서 숏서킷의 의미는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 엔드 연산자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 오어 연산자를 했을 때 앞쪽에 있는 조건식이 참인 경우 무조건 뒤에 B는 보지도 않고 바로 거짓 혹은 참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연산은 하지 않아요. 왜? A만 보고도 이미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났기 때문에. 이 숏서킷이라고 하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B연산을 하고 후처리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한다든지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런 줄이다 보니까 이 뒤에다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 이거는 왔으니까 나갈 때 플러스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B까지 오지 않고 이 A에서 이 조건문을 나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A가 5고 B가 0이죠. 그래서 이 오어 연산 같은 경우에는 A를 봤을 때 참이니까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true를 출력할 거는 맞는데 얘를 나와서 A와 B 값을 각각 출력해 보자고요. 출력해 봤을 때 A와 B 값이 각각 무엇이 찍히는지 봐봅시다. 네, A는 뭐 안 만졌으니까 5가 출력된 게 분명한데 B 같은 경우에는 B까지 왔으니까 얘를 괄호 빠져나오게 했을 때 B 뿔뿔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B는 1이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숏서킷 때문에 B 뿔뿔까지는 가지도 않고 A에서 이미 참이 판별 났기 때문에 B 뿔뿔은 수행돼 B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본 거예요. 플러스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해 봤을 때 B는 여전히 0인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엔드 경우에도 봐볼까요? A를 0으로 바꾸고 똑같이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엔드로 바꿔야겠죠? 아이고 뿔뿔이고 얘가 엔드 했을 때 A와 B 값을 여전히 봐봅시다. 그렇죠. A와 B 여전히 0과 0 값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엔드 연산자는 양쪽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기 때문에 벌써 A가 거짓이죠. 그러면 볼 필요도 없이 얘는 거짓이 확실해요. false가 출력되는 건 이미 확정이 난 사실이기 때문에 뒤에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컴퓨터는 무조건 효율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B 뿔뿔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A까지만 판단하고 엔드였구나, 거짓이네 하고 바로 else, printf로 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수행되지 않았고 B 값은 0인 상태로 그대로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좀 다룬 내용이 많죠. 먼저 반복문에서 무한 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한 내용은 이제 조건식을 작성할 때 그동안 배웠던 비교 연산자 뿐만이 아니라 사망 연산자가 있었고요.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가 있었고요. 논리 연산자,
and, or와 not, 특히 and와 or 연산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한 수업에 얘기를 하느라 어중이 떠중이인 경우도 있었을 테고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좀 복습을 해주시고요. 또 코드를 짜면서 연습을 해보면 더 빨리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끝까지 집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